네, 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스라엘 하마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서 통제를 잃었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네. 브리핑하면서 이제 이스라엘군을 가자 지구에서 저지할 수 있는 세력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뭐 민간인들이 하마스 기지를 약탈한다. 더는 하마스 쪽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뭐 이제 무조건 항복하라는 그런 압박도 거듭했고요. 네. 이런 가운데 러시아 국제뉴스 전문통신 스푸트니크가 오늘 새벽에 전했는데요. 하마스 대변인이 닷새간 휴전하는 조건으로 이스라엘 인질 많게는 70명을 석방할 용의가 있는 걸로 밝힌 걸로 그렇게 또 보도가 됐습니다. 닷새요. 네. 네, 닷새 휴전을 조건으로.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병원을 공격하기 때문에 이 피해가 정말 막대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네요. 국제사회에서도 네. 지금 계속 그 부분을 비판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지 조금 전에 이스라엘군이 발표한 걸 보니까요. 네. 가자 지구에 있는 어린이 병원에서 인질을 억류했던 흔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있는 병원들을 하마스가 자기네 지휘부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격을 했다는 그런 논리를 내세워 왔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오늘 새벽에. 네.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 병원 작전을 영어 표현으로 less intrusive, 그러니까 덜 거슬리게, 덜 방해하게 그렇게 수행하길 바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이스라엘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다. 아마 국제사회에서 계속 비난을 하니까 백악관도 여기 상당히 신경을 쓰는 걸로 보입니다. 네. 덜 거슬리게라는 표현을 썼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자제된 표현이 아닌가. 그렇죠. 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백악관에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이것도 네, 새벽에 이 부분은 들어온 소식 같은데. 네. 뭐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네.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브리핑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뭔가 특별한 결과가 나오길 백악관이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네. 너무 앞서가지는 않겠다. 그러면서 또 덧붙이기를 미중 관계가 잘 관리되지 않으면은 전처럼 다시 갈등으로 급선회할 수도 있다는 점을 또 상기시켰습니다. 네. 이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들어온 소식들을 일단 먼저 알려주시느라고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뒤이어서 미중 정상회담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실 때도 덧붙여 주시고요. 전쟁 얘기 조금만 더 해보면 주미 이스라엘 대사가 미국과 가자지구 장기 계획을 논의 중이다. 이런 얘기를. 미국 폭스뉴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지금 자기네가 가자지구 장기 계획을 미국하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점령하거나 통치하려고 거기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마스를 이제 제거하기 위한 거라는 점을 거듭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가자지구와 관련한 장기 계획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걸 미뤘다. 그리고 미국 행정부하고 대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조금 좀 미국의 압박을 받았다는 점을 시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이 스스로 통치해야 하는 게 우리 입장이다. 그러면서 이제 자치정부 통치는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자치정부의 정확한 역할이 뭘지는 좀 더 지켜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자치정부 통치가 어렵기 때문에 자치정부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네. 또 미국의 국방장관이 이스라엘의 우려를 표명했다. 레바논과의 관계 때문입니까? 미국은 계속 이제 확전 저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걸로 보입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 보도인데요. 네.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이스라엘 국방장관한테 레바논 쪽으로 전선을 확대하지 말도록 우려를 표명한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네. 여기 대해서 국방부도 사실상 확인을 했습니다. 어떤 지역적 확대 필요성 확대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에 전해주시는 뉴스 보면은 말은 조금씩 다 달라지는데 전반적으로는 미국은 말리고 있는데 잘 되지는 않고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상황들. 맥락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앞서서 나온 보도를 보면요,
전쟁 직후에 이스라엘 군부가 헤즈볼라도 공격합시다 이렇게 네. 이제 제의를 했는데 네타냐후가 그 당시에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타냐후도 가능하면은 이렇게 전선이 특히 헤즈볼라 같은 경우는 하마스보다도 전투력이 워낙 막강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이렇게 가자지구 외로 확산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네. 자, 여기까지 그리고 또 전해 주시고요. 보니까 그 레바논 쪽에 이제 헤즈볼라가 거기 거점을 두고 있는데 백악관도 이제 미리 좀 단속하는 의미에서 선인 고문을 레바논에 급파해가지고 그쪽하고 접촉한 걸로 그렇게 또 보도가 됐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백악관은 뭐 얘기가 있나요? 백악관 쪽에서는 뭐 특별한 얘기는 하지 않고요. 갔다는 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미국도 가자 전쟁이 레바논으로 번지를 원치 않는다는 점.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레바논 평화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레바논 쪽에도 강조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제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리 뭐 경제수장끼리는 만나서 디커플링 네.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추측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떤 얘기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미국하고 중국 언론 물론 뭐 중국은 이제 관영 매체 쪽인데요. 네. 보면은 서로 좀 이렇게 좀 모양새가 좀 다릅니다. 정상회담 성사되기 전까지는 미국 언론 쪽에서 상당히 이런 많은 보도를 했었는데 이제 정상회담이 발표가 되고 나니까 중국 매체는 상당한 기대감 같은 걸 이제 보이는 반면에 미국 언론은 너무 기대하지 말자 하는 식의 그런 조금 신중론을 핍니다. 약간 달라졌네요. 네. 네. 중국 뭐 신화통신 그다음에 CCTV 같은 경우도 전부 네. 상당히 뭔가 긍정적인 뭐 기대감 같은 걸 보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미국이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에 모처럼 참가한 점,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또 미중 간의 직항편이 주 70편으로 또 늘어난 점 같은 걸 상기시키면서 네.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이제 뭔가 좀 더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크다는 점을 부각을 시켰습니다. 중국은 좀 기대감을 높이고 있고 미국은요? 근데 반면에 미국 언론도 그렇고 미국 전문가들도 그렇고 너무 크게 기대하지는 말자 하는 식의 그런 목소리도 좀 비교적 큽니다. 네. NPR 미국 공영 방송인데요. 이 관련 기사 제목을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기대하지 말자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두 나라 간의 어떤 그동안의 불안정한 관계를 개선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지만 그것 때문에 그동안의 궤적 자체가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연구원도 비슷합니다. 미국, 중국 어느 쪽도 이번에 중요한 성과나 돌파구를 기대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CNN은 시진핑이 6년 전에 미국에 왔을 때는 상당한 환대를 받았는데 네. 이번에 와서는 미국 내 자기를 보는 시각이 그 당시에 비해서 상당히 좀 싸늘해진 거를 아마 체감할 거다. 그리고 특히 지금 미국 정치, 특히 공화당 민주당도 그렇고 양극화가 심각한데도 특히 중국을 강하게 이렇게 몰아야 한다는 그런 데는 아주 공통분모가 그야말로 보기 드문 공통분모가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네. 시진핑이 미국을 방문하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니까 과거하고도 비교하는 그렇죠. 것도 있죠. 그리고 또 CNN은 과거의 덩샤오평하고 장점이 그리고 이제 시진핑이 2013년하고 2017년에 네. 왔을 때만 해도 뭐 미국 대통령들이 상당히 무슨 이렇게 사저로 초대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환대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샌프란시스코에서 사무적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만 회동을 하는 것도 그 당시하고 좀 이렇게 비교가 된다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에스워 파라사드 이 사람은 이제 중국 문제 전문가인데 코넬대 교수 얘기가 하지만 관계가 더 나빠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두 나라 모두의 승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방금 교도통신 보도인데요. 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미중 간의 군사대화 재개 문제가 그렇죠. 논의가 된다고 하는데 그게 합의가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이번에. 네. 그래서 어쩌면 발표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아까 설리반이 얘기했던 특별한 성과를 원한다는 것하고도 뭔가 맥락이 닿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마지막에 코넬대 교수가 얘기했다고 하는 관계 추가화 방지만으로도 네. 좋은 거다. 뭐 이것도 일견 그것도 일리가 있어 보이네요. 의미가 있습니다. 네.
다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진핑과의 두 번째 대면 회동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회동을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네. 지금 뭐 미국 언론들은 뭐 이렇게 뭐 중국하고 관계 개선이라든가 이제 소통, 이제 그야말로 정상 소통을 직전에 두고도 바이든이 챙길 건 챙긴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일 겁니다. 네. 그 백악관에서 그 조코 위도도, 그러니까 조코 인도네시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는데 미국 고위 당국자가 어제 브리핑을 했는데요. 인도네시아가 이제 올해 아세안 의장국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아시아에서 가장, 그러니까 동남아에서 가장 큰 이슬람 국가죠. 그래서 이제 특히 사우디하고 중동에 대한 그 영향력을 좀 강화하는 걸 백악관이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역할을 원한다 하는 네. 지적을 했고요. 또 미국 당국자 얘기는요. 이번 그 바이든하고 조코의 회담이 어떤 그 아태 지역에 대한 그 미국의 어떤 그 개입이란 그런 큰 측면의 일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회담도 있고 그다음에 바이든이 베트남도 갔었고요. 이런 일련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다 덧붙이길 요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이 동맹과 함께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을 걸로 본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 뒤가 이렇게 막강하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시진핑한테 좀 압박을 하려는 거라는 그런 의미로 풀이가 됩니다. 중국과의 만남을 앞두고 약간 사전적인 어떤 그렇죠. 그런 것도 의미가 새 있네요. 과시 네. 뭐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인도네시아는 아시다시피 아주 그 자원 그 핵심 광물들이 많이 나죠. 그래서 이제 특히 그런 그 리튬하고 망간, 리튬 같은 경우는 보니까 또 니켈도 있고요. 니켈은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에서 생산 매장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어떤 핵심 광물 협정을 맺을 것 같다. 기억나시겠지만 유럽연합하고 일본이 미국하고 FTA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는 그 인프레 감축법 혜택을 못 받죠. 그래서 이제 일본, 유럽연합하고 미국이 핵심 광물 협정이란 일종의 그 FTA를 맺어서 이제 그런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기반을 주었거든요. 인도네시아하고도 지금 그걸 할 모양입니다. 인도네시아도 원하고요. 네. 미국 당국자 얘기는 현재로서는 매우 초기의 논의이지만 미군 핵심 광물 주요 생산국 인도네시아가 뭘 원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또 그 사실상 이런 협정을 추진하는 점을 시사를 했습니다. 네. 요 관련돼서 뭐 니켈 조달 문제 이런 것도 논의가 된다. 요거 좀 더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니켈 같은 경우도 뭐 전기차 배터리 아주 네. 핵심 소재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이 중국하고 전기차 시장 주도권 이제 놓고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니켈 조달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망간 같은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핵심 광물 협정을 체결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니켈 재련소 상당수를 중국 기업이 운영하고 있거나 아니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혜택을 주면 이게 중국이 어부지리를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들리는 얘기는 백악관이 인도네시아 원료 니켈을 사용해서 가공을 중국 기업이 한 경우는 그거는 IRA 대상에서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는 모양입니다. 얼마 전에 그 미국 상원의원 9명이 지난달에 그 미국하고 인도네시아가 핵심 광물 협정을 체결을 할 때 이 문제를 잘 생각을 해서 신중하게 하라고 그렇게 압박하는 서한도 보낸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네시아가 뭐 니켈 매장량, 생산량이 굉장히 많은 세계에서 제일 나라기 많은 걸로 되어 때문에 있습니다. 네. 중국의 장벽이 어느 정도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제 네. 미국이 좀 고민거리인 게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핵심 광물 협정을 체결하면은 이제 그 환경 오염 문제도 걸릴 수밖에 없는데 미국은 항상 이 니켈 같은 경우는 재련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살림을 벌채하고 수질 오염도 심각하기 때문에 또 바이든 행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달라는 식의 그 압박을 또 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자우전 이런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지만 미국은 인도네시아하고 핵심 광물 협정을 밀어붙일 기세입니다. 네.
자, 미중 정상회담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미중이 이번 정상회담 앞두고 굉장히 치열한 어떤 기싸움, 삿바싸움을 해왔다. 우여곡절이 좀 많았다. 뭐 이런 보도 있네요. 그동안에 뭐 계속 네. 뭐 한다 안 한다 뭐 중국이 특히 뭐 뒤로 뺀다 뭐 얘기가 많았죠. 그런데 지금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보니까 잠깐 우여곡절 때 성사가 된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시진핑이 이거 바이든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하기 전에 미국 기업인들하고 만찬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한 몇 주 전에 백악관에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백악관 쪽에서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뭐 다른 여러 사안이 많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네. 뭐 백악관 내심은 괜히 미국 기업인 왜냐하면 미국 기업인들은 좀 중국 시장이 엄청 중요하니까 미리 만나가지고 뭘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할 때 바이든이 좀 불리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걸 우려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진핑과 미국 재계 인사들의 만찬은 정상회담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 대통령 만나기 전에 기업인들을 더 먼저 만나고 싶었던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미국이 그걸 안 뭐 됐다. 허용을 할 리가 없죠. 이유가 없죠. 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런 가운데 노조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전미 자동차 노조 때 기억이 아직 생생한데. 네. 네. 그때도 직접 노조 현장에 가서 피켓까지 그렇죠. 같이 들었죠. 네. 그 지난주에 일리노이주에서 전미 자동차 노조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 또 갔습니다. 아. 그러면서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려는 결의를 보인다. 절대로 그렇게 하도록 놔두지 않겠다고 아주 다짐을 했습니다. 네. 이 노조 티셔츠, 붉은 티셔츠까지 입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자기 업적 같은 거, 미국 전역에 한 20개가 넘는 새로운 자동차 공장이 들어섰다는 것도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중국하고 다른 경쟁자를 따돌리는데 필요한 그걸 이제 그 자동차 노조가 얻으려고 하는데 그걸 내가 계속 지원하겠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덧붙이기를 세계 지도자들에게 미국 반대편에 베팅하는 게 좋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 왔다. 이렇게 또 덧붙였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계속해서. 그렇죠. 네. 지금 외신 반응도 궁금한데요. 예, 그러니까 네. 이제 외신들은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거죠. 선거 앞두고 네. 이제 노조가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좀 전기차 문제 때문에 조금 좀 바이든한테 좀 섭섭한 것도 있었죠.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좀 가라앉힌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어제 제가 말씀드려서 뭐 미국 옐런 재무장관하고 허리펑 중국 시진핑 경제 책사가 디커플링은 없다, 뭐 안 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그래도 핵심 공급망에서 계속 중국을 배제하고 첨단 기술 격차 확대 같은 이게 이제 디커플링 아닌 딜리스킹이죠. 그 기조는 계속될 거를 시사한 거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 노조에 굉장히 좀 공을 들입니다. 네, 딱 봐도. 네. 이번에도 가서 연설하면서요. 또 그 얘기를 또 했습니다. 미국을 이렇게 오늘의 미국을 만든 건 월스트리트가 아닌 노조다. 이게 아주 거듭 노조에 대한 어떤 지조, 친한 걸 강조했고요.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전미 자동차 노조가 이제 상당히 파업에서 이제 임금 인상 같은 거 상당히 성과를 얻었죠. 그래서 이 합의가 게임 체인저다. 그래서 미국에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테슬라하고 도요타 미국 사업장도 지금 노조를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 대해서도 바이든이 지지한다. 이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짐작하시겠지만 내년 대선에 네. 대한 친노조 행보의 연장선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뭐 대선이 큰 이유겠죠. 네. 그렇죠. 다음 얘기입니다. 기시다 총리, 일본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 얘긴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저는 기시다 총리가 지금 그야말로 좀 정치적으로 지금 상당히 난관에 몰려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또 재무성 부대신가 우리는 이제 재무차관격이죠. 이 사람이 또 자기가 예전에 대표하던 회사 세금 체납 문제가 되어 왔는데 결국 네. 경질을 했습니다. 사표를 내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바꿔버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산케이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가장 최근 조사인데 한 달 전보다 내각 지지율이 무려 7.8%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7.8%, 이제 30%도 안 됩니다. 네. 두 달 연속 지금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2021년 10월에 이제 기시다 정권이 출범을 했는데 이 2달 연속 최저 지지율을 갈아치운 게 처음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그런 일들이 좀 영향을 크게 단기간에 미쳤다. 자,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뭐 네. 측면에서 봐도 지금 뭐 지지율 그 하락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네. 지금 그래서 지금 본인은 그 연내 그 의회 해산이라든가 총선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그 대신 경제에 전념하겠다고 강조를 했는데도 여론은 뭐 여전히 이제 당신은 그만둬라. 거의 지금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이제 퇴진 정권 퇴진 수준까지 지지율이 바닥을 친 걸로 그렇게 지금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분석을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일본 아시다시피 이제 그 내각제이기 때문에 집권당 이제 당수가 이제 총리가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정권 구심력이 자꾸 약화되니까 자민당 내에서도 퇴진 압박이 이제 본격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관측까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속보성 뉴스도 많이 전해주셔서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재규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